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6년 승무패 1회차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지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거 도대체 이게 손 댈 수 있나? 지금 이미 2회가 2월이 됐는데, 이게 2월이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12월 말부터 해서 1월 초까지 들어가는 박싱데이는 이게 해외 축구를 베팅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뭐 2일 쉬고 경기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분석 영역이 좀 아니긴 한데, 포기할까 하다가 좀 기념비적인 1회차 경기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정보가 안 나오고 뭘 가야 될지 좀 애매한데, 웬만한 분들은 정보를 좀 찾기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완성을 지었습니다. 한번 14경기 쭉 가볼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좀 어려운 경기들만 좀 체크하셔서 참고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워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제노아 대 피사의 경기입니다. 제노아는 직전 경기 AS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세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강팀 상대 연패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고 주전 골키퍼 니콜라 레알리가 징계에서 복귀를 합니다. 홈에서 조직적인 수비력이 다시 나올 확률이 존재합니다. 자, 피사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약팀인 크레모네를 상대로 1승을 거둔 것이 전부고요.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팀의 핵심 미드필더 후안 카드라도의 부상 이탈 이후에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데 부상 복귀자들이 존재하지만 합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맞대결 시에 제노아가 피사 상대로는 1승 1무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피사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아예 승리가 없기 때문에 피사 승 가는 거는 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두 개의 마킹을 소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명분상 그냥 피사가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뿐이지 제노아가 오늘 이겨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전혀 좀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노아 승부를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사스올로 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사스올로는 직전 경기 볼로나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벨라르디의 부재가 길어지는 가운데 공격진의 효율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수비의 단단함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파르마는 직전 경기 피오렌티나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골키퍼 스즈키가 빠져 있지만 백업 골키퍼가 큰 무리 없이 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르마 원정에서 버티는 힘이 꽤나 단단한 만큼 저평가 마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기록 가지고 있고요. 사스올로가 홈일 때도 특히나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스올로가 베라르데 부재로 공격은 아쉽지만 홈에서 수비 집중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파르마 또한 최근에 수비 응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측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무승부 겐또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브라이턴 대 벌리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페널티 킥이 전반에만 3개가 나오는 좀 혼잡한 경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브라이턴을 곱평가하지는 않지만 미토마 교체 투입 이후에 분위기를 좀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경기 중에 양쿠바 민테가 또 부상을 당해서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마츠비퍼까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결정이 추가된다는 것은 분명한 아쉬움입니다. 자, 벌리는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에 10경기째 승리 없는 상황이고요. 직전 경기는 수비조차도 무너졌습니다. 다수의 국대 차출자의 자잘한 부상 이슈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원정에서의 이번 시즌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현재 고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양 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이 최근에 6경기째 승리 없이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벌리의 부상 인원들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 직전 경기 미토마로 브라이턴이 분위기를 바꿨다는 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홈이기 때문에 브라이턴 일반승 충분히 마킹 가능해 보입니다. 브라이턴 승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리그 첫 승은 없는 상황이고요. 연패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전히 팀에는 결장 인원들이 많은 상황이고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라도 반등 포인트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8경기째 승리가 없이 4무 4패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요. 직전 경기는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아쉬운 운영 그리고 낮은 수비 집중력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경기 중에 수비수 장클레브드 토디보가 부상으로 또 이탈을 한 상황인데 출전 가능성이 낮아서 결장하게 된다면은 수비 기대치는 또 확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울버햄튼이 홈에서는 또 웨스트햄 상대로 강세를 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울버햄튼이 시즌 첫 승 없는 상황에서 승 마킹은 명분이 좀 약하고요. 승무패에서 이거를 웨스트햄 승을 가기에는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이 엉망입니다. 그냥 이거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겐토로 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아탈란타 대 에이스 로마의 경기입니다. 자,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인테를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가 좋았지만 수비 실책으로 아쉽게 실점을 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팀의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탈 및 차출이 좀 있는 상황에서 주전 수비수 자파코스타 또한 직전 경기 중에 부상으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홈이지만 아쉬움 존재합니다. 자, 에이스 로마는 직전 경기 홈에서 제노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대승을 거뒀는데 분위기는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국대 차출로 스쿼드에 누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드필더 펠레그리니의 부상 이탈 등 자잘한 부상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스쿼드 구성에서는 아쉬움이 존재하는데요. 원정이라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로마가 원정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아탈란타가 로마 상대로 극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매치업인 만큼 저는 좀 다른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탈란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정이긴 하지만 정확한 카운터로 아탈란타를 공략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도비크 그리고 디발라 퍼거슨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는 로마가 루크먼이 빠진 아탈란타보다는 공격에서 우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과감하게 로마 승을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치오 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자, 라치오는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종료 직전에 아쉬운 실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주전 골키퍼 프로베델의 안정적인 선방 능력은 역시나 좀 훌륭한 편입니다. 다만 국대 차출자들과 이적설로 분위기가 지금 다소 어수선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최근에 7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나폴리는 직전 경기 크레모네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약팀인 크레모네 상대로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압도적인 운영을 보여줬고 공수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최근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도 좋은 상황인데요. 다만 나폴리가 원정에서의 성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고요. 최근 기세와 별개로 주축 자원들의 공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라치오가 나폴리 상대로 최근에 상승이 좋은 편입니다. 라치오의 골키퍼의 활약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에서 나폴리가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은 좋지 않고 라치오가 홈에서 버티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무승부를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폴리 승을 마냥 가기에는 라치오의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마냥 나폴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7번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 대 크레모네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 파르마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리그 첫 승을 기록을 했지만 다시 하위권 팀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여전히 경기력에 대한 의문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이스킨이 개인사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결장 가능성이 있는데 결장하게 된다면은 답답한 이런 공격력들이 오늘 더 공격력 기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크레모네는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는데요. 최근에 3경기 무득점 기록하면서 1무 2패 기록 중입니다. 바디의 폼 저하와 감독의 전술 문제가 겹치면서 최근 공격력이 아주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다만 약팀 상대로는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는 만큼 기대치가 마냥 없지는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크레모네가 피오렌티나 상대로는 승리가 없습니다. 표본이 많진 않지만 오늘 승부패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배제하고 갈게요. 크레모네 승은 배제하고요. 자, 양팀 다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모네가 실리 축구로 수비적인 경기를 갖고 나왔을 때 피오렌티나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는 무승부 단일 마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좀 간결하게 눌렀습니다. 제 예상에는 이번 회차도 2월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뭘 눌러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는 회차인데 일단 절반 이렇게 왔고 나머지 절반 가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나머지 절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8번 경기 에버턴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스쿼드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원정에서 2대 0 승리를 기록한 부분은 정말 에버턴이 역귀다. 역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팀이에요. 다만 교체 명단에 유스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될 정도로 스쿼드가 현재 얇아진 상황에서 홈이지만 고평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브랜트포드는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졸전을 치렀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평가는 어렵고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정말 울버햄튼 아니면 웨스트햄 이런 똥팀들 말고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번 원정 경기를 어떻게 펼칠지 예상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했고 상승 자체만 본다면 최근에는 에버턴이 브랜트포드 상대로 썩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직전 경기 내용만 놓고 본다면 에버턴의 우세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에버턴의 이 역귀집과 냉정한 에버턴 현재 스쿼드 상황 이런 거 다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 어느 경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진짜 승무패 취향껏 눌러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에버턴 승 누를까 합니다. 이유는 울버햄튼, 웨스트햄, 에버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에버턴 승 때리고 넘어가는데 지금 에버턴 결장 인원들 보면은 에버턴이 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취향껏 누르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풀럼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꽤나 타이트한 경기를 치렀고요. 최근에 좀 약팀들 상대로 4경기 패배 없이 3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주축 인원들의 국대 차출 및 부상 이탈에 직전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스위스 케니테테까지 오늘 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홈이지만 고평가는 하기 어렵습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리즈의 내려앉은 수비를 전혀 공략하지 못했고 홈에서 초절정의 졸전을 기록했습니다. 야유를 막 다 쳐먹었는데 이번 경기 원정에서 과연 반등이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타이트한 모습 존재합니다. 특히 플럼이 홈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꽤나 까다로운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많은데요. 과연 리버풀이 지금과 같은 경기력으로 원정에서 누굴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조 고메즈의 복귀 가능성이 있고 알리송의 선방 능력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무승부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팀 이름 보고 누른다 하시는 분들은 리버풀 승까지 눌러줘도 된다. 하지만 음,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따 와서 조금 더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리버풀 승까지 승이 정배긴 한데 자, 리버풀 지금 경기력 보면은 암담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뉴캐슬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벌리 원정에서 1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아슬아슬했지만 운이 좀 많이 따랐습니다. 요하네 윗사의 데뷔골이 있었고 기마랑이스의 추가골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집중력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수비수들이 대다수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홈 어드밴티지 존재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플럼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경기 승리 없는 상황에서 경기력 좋지 않고요. 직전 경기 중에 또 윌 휴즈가 햄스트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미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이탈해 있는 크펠이었던 만큼
타이트한 일정속에서 원정 지금 쉽지 않은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직전 경기력만 놓고 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 경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결장 이슈를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좀 이런 다수의 부상 인원들 그리고 뉴캐슬의 직전 경기 뭐 운이 따랐다 하지만 뉴캐슬의 홈 어드밴티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마킹을 한다면 저는 여기선 뉴캐슬 승 누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일하게 제가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정말 유일하게 일반적으로 마킹을 할 수 있는 경기는 분석이 통하는 경기는 저는 그나마 뉴캐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휴식일이 좀 길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어서 뭐 부상 인원까지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승 누른다 하고 자, 토트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단단한 수비로 승점 1점을 확보를 했지만 공격은 진짜 아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대 차출 이슈에 거기에 부상 이슈 있고 최근에 사비 시몬스가 징계로 결장 중인 부분 그리고 베리발까지 부상으로 빠져버리니까 중원의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홈이지만 고평가 어렵습니다.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맨시티의 리그 8연승을 멈춰낸 썬더랜드는 진짜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최근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이면서 정말 상대를 질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대 차출로 스쿼드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도 이거는 진짜 감독의 역량이 빛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정이지만 저평가 어렵습니다. 자, 양 팀 맞대결은 좀 오래됐습니다. 17년 이전으로 가야 되는데 상승 자체는 토트넘이 압도적 우세입니다. 다만 맨시티도 뚫어내지 못한 썬더랜드를 토트넘이 뚫어낸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을 봤을 땐 저는 어림도 없다라고 봅니다. 무승부 단일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 대 토리노입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직전 경기 AC 밀란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2연승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강팀 상대 어쩔 수 없는 패배를 기록했고 수비의 핵심 베갈리의 대표팀 차출 이슈가 경기력에 좀 수비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홈이지만 뭐 베갈리의 이탈 이후에 얼만큼 지금 수습이 될지는 뭐 오늘 경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토리노는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연승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았지만 홈에서 약팀으로 분류되던 칼리아리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는 냉각되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수비 붕괴 및 결정력 부재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비수 페데르센이 이번 경기 부상으로 좀 결장을 또 추가로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진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엘라스 베로나가 토리노 상대로 극열세 기록 중이지만 오늘은 홈 경기고요. 맞대결 시에 무승부도 많다는 거 본다면 토리노가 원정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무승부 마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0대 0으로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최근 결과와 별개로 두 번의 경기가 경기력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고요. 특히나 홀란드의 페이스가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긴 하지만 휴식일이 너무 짧은 경기고요. 니코, 사비우, 오라일리가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돼서 가용 자원도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휴식일도 짧기 때문에 변수 다수 존재합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수비 안 되고 투박한 경기들 보여주더니 결국은 감독이 잘렸습니다. 과연 감독 경질 이후에 반등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카이세도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수비수 쿠쿠렐라의 출전 유무도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감독 잘리고 주축 자원들 빠지고 이거는 원정에서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맨시티의 압도적인 우세가 있는데요. 다만 맨시티의 휴식일이 너무 짧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감독 대행 지금 새로운 감독이 오지 않았고 감독 대행 체제에서 카이세도의 결장까지 있는 첼시 원정 경기를 베팅해 주기에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맨시티 승 추천드리고요. 넉넉하게는 승무 마킹인데 일단 승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테르 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인테르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다소 아쉬움 존재하고요. 오랜만에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좀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홈 어드밴티지 무시할 수 없는 인터밀란입니다. 자, 볼로냐는 직전 경기 사솔로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한 달 넘게 승리가 없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공격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에서 볼로냐가 썩 경기력이 나쁜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정에서 왜 이렇게 잘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캄비아기가 복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대치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컵 대회에서는 인테르가 좀 참패를 당했습니다. 요걸 리벤지를 좀 홈에서 해줘야 되는데 양팀 다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답답한 모양새긴 하지만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기본 체급 차이, 직전 경기 내용들 이런 거 다 종합한다면 저는 인테르 승 마킹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2,000원 치죠. 근데 승무패 여러분들 뭐 지금 쭉 따라오신 분들은 들으시면서도 맞나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맨시티도 그렇고 뭐 각 모든 팀들이 막 휴식일이 막 2, 3일, 이틀 막 이래요. 그 부상자도 많고 박싱데이에 피로도 누적에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때예요, 축구가.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이건 한번 더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천천히 한번 패스를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승부패 영상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라이브와 또 내일 라이브에서 오늘 라이브죠. 토요일 오늘 11시, 12시 이때만 라이브 킬 테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